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말했고요. 정말 현장에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로서 선택 과목 선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말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을 잘 듣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최대한 빨리 공무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나요? 내가 하고 싶은 바로 이야기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볼까요? 일단 선택 과목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자기 직렬만 보이겠죠. 그러나 다른 것도 한번 보면서 시선을 조금 넓게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 수업에 주목한 사람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 테니까. 행정직에 일반 행정직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에 행정학, 사회과학, 수학,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 이렇게 5개 과목 중에 2개 과목이 선택이 됩니다. 물론 필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가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행정학, 사회과학, 수학, 행정법, 총론인데 교육행정에 가면 행정학, 사회과학, 수학, 교육학 개론, 행정법, 총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육행정직은 교육학으로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말한 것처럼요. 바로 저는 정통파입니다. 교육학을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어제 했던 거, 저번에 했던 거, 그런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회계는 행정학, 개론, 사회과학, 수학, 회계학하고 경제학, 개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행정학과 그 다음에 사회와 과학과 수학은요, 모든 직렬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선택 과목이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직렬에 따라서 전문적 영역으로 조금씩 선택 과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요런 있지 차이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세무에는 행정학, 개론, 사회과학, 수학에 세법 개론과 회계원리, 세법 개론과 회계원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정학과 사회와 과학과 수학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되나요? 자, 관세직은요, 행정학, 개론, 사회과학, 수학에 관세법하고 그 다음에 회계원리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통계는 통계학 개론과 경제학 개론. 자, 공통적인 것은 이제 빼겠습니다. 교정직은요, 바로 교정학 개론, 형사소송법 개론이 들어갑니다. 보호직은 있지, 보호직은 행정학, 개론, 사회과학, 수학 중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 2개만 하면 되죠. 여기까지가 또 공통된다는 게 보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지 정말 직렬이 많습니다. 이 직렬 중에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공무원이 있을 거야. 검찰 사무직, 행정학, 개론 또 나왔네요. 사회, 과학, 수학,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개론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되고요. 마약 수사는 동일합니다. 출입국 관리는 즉 바로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에서 행정법, 총론과 국제법 개론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6개 중에 택 2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죠? 철도공안직은 형법, 총론과 형사소송법 개론이 들어가고, 직업상담에는 노동법이라든지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까지 해서 무려 7개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좀 다양하지, 그지? 자, 그 다음 볼까요? 사회복지는 여기도 똑같이 행정학 개론에 사회과학 수학에 행정법 총론과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서는요, 자료조직 개론과 정보봉사 개론 이런 게 들어가고, 감사는 회계학이 들어간다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국가직 공무원의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됐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까지, 즉 행정학, 개론과 사회와 과학과 수학은 모든 직렬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짧은 수업을 구상한 겁니다.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 계속 말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학 개론과 사회와 수학과 과학이 모든 직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자기 전공이 아니면 사회라든지 수학과학은 대단히 익숙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공무원을 보는 사람들, 특히 수학이나 이과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학과학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과목이지만 풀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풀어야 됩니다. 1분에 한 문제인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론만 정리되면 그냥 툭툭 찍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끔씩 말하듯이 0.1초 만에 한 문제, 1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수학은 1초가 안 됩니다. 풀어야죠. 풀고 찍고 풀고 찍고 풀고 찍고. 그래서 결국은 수학에서 만회할 수 있는, 즉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이 과정에서 답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에서 보편적인 과목은 선생님이 10분 내에 풀면 10분 학교에서 영어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영어에 이렇게 옮겨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군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는 어려움을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되죠? 그래서 선택할 때 그냥 익숙하다고 선택하면 안 된다. 자, 근데 봐봐. 대부분의 문과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학 개론과 사회를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요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2022년부터는 이제 이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은 이제 선택 과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2021년도 이후에 붙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계획이겠죠. 그죠? 지금 시작하면 당장 붙어야지. 20년, 21년 안에 붙어야 됩니다. 22년에 붙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2021년까지 붙는다는 가정하에 말하는 거야. 저는 22년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조금 장기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음에 선생님이 또 선택 과목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을 때 그 강좌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십시오. 되죠? 선생님이 이 숫자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되죠? 75 뭘까요? 네, 행정학 75, 사회, 수학, 과학 75 아닙니다. 이 75의 개념이 뭘까? 75의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시라. 되죠? 요 75는 영어입니다. 됐죠? 선택 과목 선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숫자가 75입니다. 영어가 있지,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에 만약에 안정적으로 75점 이상이 나온다면, 알죠? 75점 이상의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75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결국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당장 붙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분하다야. 정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6개월, 아니 4개월, 아니 2개월만 해도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영어가 75점 이상 돼요. 나는 영어 자신 있다 하는 사람, 기출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영어 75점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붙는 거야. 저 선생님, 특정 직렬에서 특수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데요. 거길 해야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슨 공무원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많습니다. 붙어야 쓰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씁니까?
붙어야지 전문적인 지식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직렬에서 실제 그 직렬과 관련되는 과목만 공부해서 붙는 사람들이 한 1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월한 것을 선택해서 빨리 붙는 거야. 자, 됐죠? 75점이 되는 사람은 7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과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좋다. 선택 과목은 직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어디까지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하면 응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1월 정도에 숫자가 발표될 거야. 어느 직렬에 몇 명, 어느 직렬에 몇 명 쫙 발표됐을 때 모든 직렬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골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바로 시험 대비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선택 과목은 뭐? 어느 직렬까지 볼 수 있냐?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어느 직렬까지 볼 수 있냐?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 직렬을 볼 수 없어. 이런 것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특정 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수한 과목을 갖고 오면 선생님 말립니다. 안 돼! 야, 이걸로 바꿔! 그러면 바꾸는 사람도 있고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꿔라고 하는 거에 좋은 것이 뭐다? 75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합니다. 알지? 영어 75점 이상 맞으면 뭐 빨리. 만약에 문과적 기질이 있으면 선생님은 행정학하고 사회 선택할 거야. 모든 직렬을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지금이야. 2019년에 경찰 행정직 같은 경우에 350명을 갑자기 뽑았을 때 특수한 과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옮겨 탈 수가 없어. 옮겨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 과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뽑는 걸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세무직이 만약에 1800명 정도 뽑는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돼? 세무직이 1800명 뽑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볼 것인지 그냥 사회행정학, 이 행정학과 사회로서 세무직 많이 뽑으니까 그쪽 가서 볼 것인지 20명 뽑는 특수직렬만 공부했는데 저쪽에서 1800명을 뽑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 그냥 부러운 눈으로 볼 것인지 그것은요 다르겠죠. 많이 뽑으면 어차피 합격선은 떨어집니다. 알지? 그래서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자, 간단하게 말하면 70,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 75점 이상을 맞으면 다 선택하는데 문과적 기질이 있으면 행정학과 사회라면 모든 직렬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모든 직렬을. 그 다음에 수학학 선택해도 돼. 모든 직렬을 볼 수 있어. 단 시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수학학을 선택한 사람은 선생님이 계속 말해요. 실전 문제를 막 다른 애들보다 두세 배 풀어라. 빨리 풀어야 돼. 어렵고 쉽고의 관념이 없습니다. 빨리 풀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75점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영어 공부하십시오. 선택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가 75점이 되지 않으면 그냥 합격이라는 것 자체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75점이 되지 않으면서 이쪽에 부족한 부분을 이 과목에서 끌어다가 맞춰서 하려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노량진에서 4, 5년 있는 애들 다 영어 못한 애들입니다. 알지?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선택은 75점의 영어가 됐을 때 고민하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은 20년대에 시험에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20년 시험에서. 근데 20년을 공부했는데 다시 영어가 또 안 돼. 그러면 21년도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22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일반 행정직을 공부하면 바로 행정학 사회가 아니고 행정학 행정법으로 선택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택 과목이 바뀌어도 필수 과목이 돼도 자기 공부한 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알지? 자, 22년부터 선택 과목이 바뀐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22년에 붙겠다고 지금부터 그 과목을 선택해서 3, 4년을 계획하고 간 사람들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75점 이상은 되면 당장 붙을 수 있어. 그러면 최대한 직렬을 많이 넓혀서 볼 수 있는 데서 선택했어. 그리고 일단 붙으십시오. 그리고 그 직렬에 임용되면 그 직렬과 관련된 것을 공부해도 됩니다. 되죠? 자, 75점이 안 되면 뭐 하라고? 영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길이 쫙 열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택 과목이 고민스러우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알지? 선생님한테 문자로 쏘든지
선생님 문자 가르쳐 주고 했었는데. 선생님 카페 오면 됩니다. 미소 국어 딱 때리면 다음에 있으면 선생님 이렇게 딱 써 있어. 거기에 핸드폰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문자도 좀 쓰시고 상담도 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요것을 살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있었는데 딱 끝나니까 문자가 오더라고. 아 선생님 오늘은 빨리 끝나셨네요. 뭐 빨리 끝나? 그 뒤에 다시 기출문제 있는데 오늘도 기출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요거 끝이 아닙니다. 채널 고정하시죠? 잠시 쉬었다가 기출문제로 또 만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75점 이상이 되면 당장 붙는다. 시험이 없는 것이 분하다. 이런 사람은 선택 과목을 당장 붙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직렬. 직렬 중에 모든 직렬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75점이 안 되면 영어 공부하시고.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22년까지 갈 것 같은 사람은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경우에 특수 필수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죠? 네, 오늘도 여기에서 약간 유익한 면을 가져갔길 바랍니다. 안녕!